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주력으로 모으고 있는 무비판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하는데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왕구인 아이언하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일단 제 기준 왕구로 만들었을 때 가장 멋있는 캐릭터는 아이언하이드예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기 캐릭터라서 매 시리즈마다 나왔고 제품도 계속 종류별로 많이 나왔어요. 1편 같은 경우는 일반판 말고도 프리미엄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2편 버전도 정글 어택이라 해서 다른 버전이 있고 3편 버전도 지원 컬러로 나온 게 있는데 일단 그런 버전은 다 제외하고 기본 버전으로 나온 제품만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제품을 간략하게 보면 먼저 1편 버전 아이언하이드 제품의 처음이라 할 수 있는 1편 버전 보이저 아이언하이드, 그 다음은 1편 버전 아이언하이드를 재탕했지만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훨씬 멋있게 만들어진 2편 버전 보이저 아이언하이드, 헌트 포 더 디셉티콘이라 해서 3편 버전이 나오기 전에 시리즈인 디럭스급 아이언하이드, 디럭스급 다음에 3편 버전 DOTM 다크 오브 더 문 버전으로 나온 보이저급 아이언하이드인데요. 그 다음 이 3편 버전 보이저급 아이언하이드와 동시대에 나왔던 최초이자 마지막 리더 클래스 아이언하이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9판 버전이고 나머지 두 개는 스튜디오 시리즈로 발매된 아이언하이드인데요. 둘 다 보이저급 아이언하이드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제일 먼저 나왔던 싱글팩 버전이고 왼쪽은 저번에 최근에 소개했던 스튜디오 시리즈 멀티팩 버전의 아이언하이드, 이렇게 두 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종류별로 싹 다 모아봤는데요. 일단 하나씩 둘러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제품은 2007년에 발매됐던 보이저급 1편 버전의 보이저급 아이언하이드입니다. 영화에서 봤던 아이언하이드처럼 올블랙 컬러의 육중한 캐논, 그리고 적당한 볼륨감까지 영화에서 본 모습 그대로를 잘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초창기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투박함이 묻어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도 몇 번이고 재탕이 됐던 조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더 옵티머스처럼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조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변형한 모습을 보면 영화 속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영화에서 변신했던 방식처럼 변형을 했다는 게 느껴지고, 발 부분도 생긴 건 좀 뭔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떠 있는 느낌인데 접지가 되게 잘 되고, 또 이 변형 과정에서 반자동 변신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또 1편 제품만의 그런 매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아쉽다면 1편 버전이라 그런지 좀 제품이 일단 두 개의 캐논이 있는 건 맞지만 생김새를 보면 아시다시피 영화에서 나온 캐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같다라고 하면 그냥 모양이 다른 캐논을 넣었다는 점? 그것 말고는 똑같은 부분이 전혀 없고 도색도 사출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기가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서 그나마 좀 볼만한데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줄 수 있습니다. 합치고 또 결합을 해서 양손에 드는 캐논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건데, 또 보면은 여기 뒷부분에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발사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볼 수 없는 기능이라서 좀 재밌는데요. 싱크가 안 맞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재밌는 기능을 통해서 그나마 또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 1편 버전의 아이언하이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하필이면 보이저급 라쳇이 너무 크게 나와서 제품이 정말 멋있게 잘 나왔는데 1편 버전의 제품을 모았을 때 이 영화 속의 스케일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음은 2편 버전 ROTF 리벤지 오브 더 폴른 버전의 보이저 아이언하이드인데요. 이 아이언하이드는 아까 본 1편 아이언하이드의 조형을 그대로 재탕했습니다. 근데 재탕했지만 얼굴의 디테일을 살렸고 캐논의 모양을 좀 더 작중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또 그런 개선점이 있는 제품이죠. 영화에서도 검정색이긴 했지만 이번 제품 경우 컬러감도 약간 다크 그레이 색으로 바뀌면서 또 전편과 다른 느낌의 아이언하이드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또 보면은 여기 흉부 부분에 범퍼를 또 결합하는 방식이 살짝 달라져서 또 특유의 볼륨감을 더 잘 살렸고요. 옆으로 0.5cm 정도 넓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1편 버전보다는 좀 덩치가 큰 장점이 있고, 또 캐논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화에서 봤던 캐논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나마 좀 가깝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이번 캐논 같은 경우는 1편처럼 미사일은 없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캐논이 전개되는, 이렇게 발사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이거는 반대로 눌렀을 때 다른 게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의 캐논이 됐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1편 버전 같은 경우는 얼굴이 되게 평면으로 찌그러져 있었는데 2편 버전의 아이언하이드는 곰 같았던 얼굴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워낙 또 작은 얼굴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앞서 봤던 1편 버전에 비하면 퀄리티가 훨씬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형을 봤을 때는 그래서 2편 버전이 훨씬 좋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저는 좀 올블랙이었던 아이언하이드가 끌리다 보니까 이 색감 면에서는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훨씬 좋아진 부분은 있다. 근데 2편 버전의 라쳇도 똑같이 재탕이 돼서 2편 버전에서도 라쳇과 아이언하이드의 크기가 그대로 이렇게 뒤바뀐 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편 버전에서도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1편 버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점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HFTD, 헌트 포 더 디셉티콘이라는 라인에서 최초로 디럭스급 아이언하이드가 나옵니다. 이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는 최초의 디럭스급이기도 하지만 일단 조형이 정말 잘 나왔어요. 명품이라 불릴 만큼 조형이 정말 잘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인 프로포션이 보이저급 아이언하이드보다 훨씬 좋아진 조형입니다. 앞서 봤던 아이언하이드들은 대부분 이게 범퍼가 좀 덜렁덜렁거리고 고정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디럭스급에서는 완벽하게 고정을 시켰고 또 여기 흉부 부분의 몰드라던가 얼굴의 디테일 전반적인 모습이 좀 극중의 모습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호평을 받았죠. 또 다리 부분의 몰드라던가 바퀴가 발바닥으로 가는 이런 고증까지 맞춰져 있고 여기 수납도 되고 분리도 되는데 또 앞서 봤던 1편, 2편보다도 더 깔끔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오른쪽 캐논이 극중에서 썼던 캐논과 동일한 모형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왼손의 경우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양손의 캐논이 깔끔하게 전개됐다는 점,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제품이죠. 이때 같이 나온 디럭스 라쳇이 있는데 이때도 크기가 안 맞습니다. 사실 아이언하이드가 그냥 봤을 때는 정말 잘 나왔는데 자꾸 라쳇이랑 크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때 1편, 2편 또 헌트 포 더 디셉티콘까지도 라쳇이랑 크기가 안 맞았다는 아쉬움이 남았었죠. 그리고 디럭스급 아이언하이드를 지나서 이제 3편 DOTM 시리즈로 와서는 다시 보이저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1편 버전 캐논을 꽂아놨는데 원래는 3편 버전의 아이언하이드 캐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는 또 맥텍 시리즈라 해서 작중에서 쓰지도 않았던 무기를 쥐어주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하게 되는데 또 그것과 함께 보이저급이지만 스케일이 좀 작아지는 그런 또 만행을 저지릅니다. 제가 가장 처음 샀던 아이언하이드면서도 아픈 손가락에 있는 아이언하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스케일이나 뭐 캐논 이런 디테일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 전반적인 프로포션이 아주 좋아졌어요. 아까 봤던 디럭스급처럼 상체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결합이 됐고 얼굴의 디테일도 제일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하이드가 또 하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떠 있어서 접지가 아쉬웠는데 이번에 3편 버전의 아이언하이드는 발바닥이 정면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땅바닥과 접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관절뿐만 아니라 무릎 가동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또 발목 가동도 이렇게 되면서 스케일은 좀 아쉽긴 하지만 액션 면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아이언하이드가 됐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에서 봤던 그런 특유의 볼륨감이 없어졌다는 그런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프로포션이 정말 깔끔해지고 액션도 좋아졌다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또 1편, 2편 제품에서 봤던 그런 특유의 볼륨감, 덩치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못했던 거를 이루어내는데 드디어 3편에 와서 라쳇과 아이언하이드의 스케일이 뒤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라쳇이 너무 작아져서 여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3편에 와서야 이렇게 아이언하이드와 라쳇 스케일이 맞추어지면서 그런 또 나름대로의 만족감이 있는 그런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3편 보이저급과 함께 나온 제품이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 리더급 제품인 아이언하이드인데요. 특히 DOTM 시리즈에서는 범블비도 그렇고 센티넬 프라임, 메가트론, 옵티머스까지 해서 리더급이 굉장히 많이 나온 시리즈입니다. 또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보이저급 아이언하이드가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리더급 아이언하이드로 또 제품을 대체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번 리더급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는 스케일도 가장 크고 또 작중에서 보였던 그런 육중함
그런 단단함이 정말 완벽하게 드러나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업그레이드 킷을 꽂아놓긴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양쪽 팔에 묵직한 캐논이 이렇게 딱 전개가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디럭스급 아이언하이드랑도 비슷한 구조긴 하지만 일단 기존의 아이언하이드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능이라서 아주 신선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체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고정을 했고 바퀴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 팔 부분 어깨 가동까지도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구판 리더급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사운드 기능입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배틀 마스크에서 언마스크로 전개되면서 원래 사운드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건전지를 빼놔서 그렇지 원래는 나오고요. 또 뒷부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영화에선 본 적 없지만 복부에서 이렇게 캐논이 전개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이언하이드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케일과 디테일을 볼 수 있고, 또 사운드 기능까지 더해서 색다른 재미도 볼 수 있었고, 또 다리 부분에서도 몰드라던가 디테일한 부분이 더 좋아진 그런 부분이 있죠. 또 기존의 아이언하이드들은 꼴랑 캐논 2개만 들어있어서 작중에서 보였던 무기 전문가라는 이름이 좀 걸맞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는데, 리더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도 들어있고 이쪽에는 또 미니 캐논이 들어있어서 스케일 증강과 화력 증강까지 같이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급 아이언하이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3편 버전은 대부분이 다 보이저급, 디럭스급만 나와서 혼자 리더급으로 있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평이 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스케일이 안 맞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3편 버전을 끝으로 거의 8년 만에 다시 나온 게 스튜디오 시리즈죠. 이 스튜디오 시리즈로 오면서 다시 보이저급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때는 구판 무비보다는 스케일이 작아졌지만 다른 캐릭터들과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좀 스케일이 잘 맞는 그런 제품인데요. 일단 이 아이언하이드는 진짜 역대급으로 잘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기는 구판 무비보다는 작아지긴 했지만 기존의 캐릭터들 그리고 라쳇과의 스케일이 완벽하게 맞다는 점, 그리고 무기 디테일 그리고 전체적인 디테일이 가장 좋다는 점에서 역대급이라 할 수 있죠. 일단 제품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나왔던 스튜디오 시리즈 14번 아이언하이드가 있고, 최근에 나왔던 오토본 멀티백 버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저번에 리뷰에서도 봤겠지만 여기 흉부 부분 도색, 무릎 부분 도색, 무기 부분의 도색이 다르다는 그것 말고는 동일한 조형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고, 하나만 보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파츠 조립, 전체적인 비율과 가동면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편 버전의 아이언하이드나 디럭스급 아이언하이드가 고정력은 좋다곤 했지만 1, 2편 제품에 비해서만 좋았지 그것들도 약간 좀 덜렁덜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스튜디오 시리즈는 아주 완벽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덜렁거리는 거 하나 없이 상체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가장 아쉬웠던 게 얼굴 위치가 너무 뒤에 있다는 게 아쉬웠는데, 스튜디오 시리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영화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딱 중간에 얼굴이 나와서 얼굴 크기도 커졌고 얼굴 위치도 똑바로 되어 있어서 얼굴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디테일도 훨씬 좋아졌죠. 눈이 뭉개진 오른쪽 눈과 곰같이 생긴 이 얼굴, 그리고 도색까지 완벽합니다. 그 구판들과 비교해보면 구판들도 나름대로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얼굴의 위치를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구판 같은 경우는 다 뒤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얼굴이 안 그래도 작다 보니까 더 보기 힘들고, 그런데 스튜디오 시리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했다. 그리고 흉부 부분도 3편 버전도 그렇고 2편 버전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걸어 놓는 형식이에요. 3편도 그냥 이렇게 걸어 놓는 형식인데, 스튜디오 시리즈는 확실하게 여기 흉부 부분은 딱 고정을 해놨고, 또 상체는 상체대로 고정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의 가동도 훨씬 유연해졌죠. 1편 버전은 너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뻣뻣한 관절 가동을 갖고 있었고, 3편 버전도 나름 구조는 좋았긴 했지만 어깨 부분이 짧아서 가동하는 범위가 매우 아쉬웠어요. 스튜디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고증에 맞게 팔 구조가 되어 있는 데다가 가동도 훨씬 부드럽고 범위도 훨씬 넓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가 정말 완벽해졌습니다. 영화 1편의 오토봇들이 만나는 장면에 보면 딱 아이언하이드 캐논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거 그대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졌죠. 1편 버전에 저런 통짜 캐논도 아니고 2편 버전에 이런 캐논도 아니고 완벽한 캐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도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가동도 깔끔하고, 또 발바닥에 바퀴가 전개되는 것까지 고증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쳇과의 크기도 완벽하게 고증을 맞추면서 거의 마지막 제품으로서 완벽함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1편부터 스튜디오 시리즈까지 나와 있는 아이언하이드를 다 둘러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언하이드가 잘 나오긴 했지만 9판 때까지 제품들을 보면 한 가지
꼭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완구지만 좀 제발 한 번은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로 왔을 때 정말 완벽한 아이언하이드가 된 모습을 보고 와, 드디어 아이언하이드가 제대로 나왔구나 하고 정말 기뻤는데, 이렇게 변천사를 보면서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롭고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시리즈만 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제품일 텐데,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변천사가 있었고 장점과 아쉬움이 있었는데, 무비판 아이언하이드는 이렇게 1편부터 3편까지 스튜디오 시리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신제품 리뷰하느라고 못하긴 하는데, 또 가끔씩은 이렇게 구판 제품들 가져와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꺼내봐서 두서없이 떠들어봤는데 아무튼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트랜스포머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